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짐작컨대 지금 눈앞에 있는 모니터를 때려 부시고 싶은 심정이실 거고, 손에 들려있는 펜과 메모장을 확 집어던지고, 에이, 몰라,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잔머리 쓰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끝까지 같이 물고 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 2022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버전 2 문서가 필요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여기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출력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4번부터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인데 지금은 오히려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특히나 대형 입시업체라든가 재수학원에서 진행했던 정시 설명회 같은 데를 가보시면, 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중계가 되고 있죠. 많은 자료를 받으실 텐데 막상 그걸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저와 같이 계속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것만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드릴 거니까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예전에 찍어둔 정식 컨설팅 시리즈는 무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익숙하셔야지, 또 이미 그걸 보고 활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익숙하셔야지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정시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된 거는 제가 이제 급한 학원 일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찍어서 업데이트 할 겁니다. 아울러 필요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제가 블로그에다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그것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거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었죠. 합격 예상 점수의 상정 원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찍을 온라인 배치표 활용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학원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대형 입시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 대학 요새 각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상위 한 2, 30개 대학 빼놓고는 학생 수를 모집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학처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대학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죠, 대형 입시업체나 재수학원들의 설명회 같은 것 또는 자료 같은 것도 꼭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만약 설명회가 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설명회가 지나도 어차피 그쪽에서 회원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게 해놨을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입시 정보 정리라든가 요약 책자 같은 거, 또 종이 배치표 같은 것도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의 대원칙은 6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10 몇 년 넘게 학생들하고 수험생들과 학부형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효율적이 또는 의미 있는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이놈을 정확히 정해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상담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문서를 나눠주고 이거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게 하는데, 제발 부탁이 전 부모님이 온전히 다 결정하지 마시고, 여기 수험생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 거고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을 하는 거고 수험생의 인생은 수험생이 살아가는 거니까 부모님 손에 다 맡기지 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혼자만 알고 계지 마시고 가족회의를 통해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먼저 결정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적성, 미래 전망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인문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학교에서 인문계 취업률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뭐 서양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공과대라던가 IT 관련 그쪽이 전망이 밝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계를 가서 모두가 취직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인문계를 가더라도 나한테 어느 정도 전망이 있고 적성이 맞는 데를 미리 골라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수험생이 직접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중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놈을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저 지원 마지노선 대학이란 게 뭐냐면 내가 합격하면 그래도 돈을 내고 다닐 용의가 있는 대학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중경 외시까지는 지원하겠는데 그 이하로는 안 하겠다. 건동 홍숙은 그래도 인서울이니까 다니겠다. 뭐 또 카이스트 같은 특수 목적 대학을 또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내가 절대 지원하지 않는 대학이나 학과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네임밸류도 있을 거고 또 종교적, 지역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여학생 같은 경우 여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 또 은근히 많죠. 그래서 나는 절대 지원하지 않을 대학도 같이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고려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문서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반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여러분들 까칠한 담임쌤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부형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제가 같이 상담을 할 때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쏴붙여서 얘기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정말로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자면 독하게 애들 관리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얘가 별로다. 그러면 저는 부모님한테 절대 반수 또는 삼수 시키지 말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님 얼굴이 빨개지시고 애들도 막 실망하는 눈빛이 역력한데 근데 절대 애들은 저한테 토를 달지 못합니다. 왜? 1년을 제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왜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특히 수험생들도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던 저 반수할 겁니다. 부모님이 안 밀어줘요? 그럼 저 혼자 인강 1년 결제권 끊고 할인권 같은 거 끊은 다음에 그걸로 독학재수 할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재수생, 수험생을 한두해 경험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레파토리 말씀드릴까요? 부모들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선생님, 얘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하고 컨설턴트하고 상담해봤더니 학생부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6월달, 9월달도 재수생하고 같이 봤는데 그래도 의대 다 최저 찍었고요. 그런데 수능시험 말아먹었어요. 이 레파토리가 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여러분 수능 난이도를 예측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 재수생들이 정말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있지만 그 학생 모두 다 이렇게 수능 난이도 어렵게 나왔다고 예측하고 재수 시작한 친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여기 공격적 안정적 지원 여부 결정할 때 이거 판단하라고 얘기했지만 제발 부탁이지만 재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빵 폭발 거라는 환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는 그래도 걸쳐놓고 그래도 그 와중에서 제일 다닐 만한 대학을 하나 걸쳐놓고 여러분들 재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공격적으로 안정적으로 할지 같이 결정하시기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됐다. 그럼 반드시 가족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제 서류 2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적는 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건 대학이겠죠. 그리고 희망학과 그리고 장래 직업 같은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미리 써놨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써놨죠. 합격하면 단일 용의가 있는 대학을 이렇게 차분히 써놓습니다. 그리고 지원 불가 대학도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대학 지원 의향이 있는지 물론 자연계 학생에 해당되는 얘기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역인재 농어촌 그리고 기타 전형 지원 가능한지도 있으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성향 그리고 부모님 성향도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거를 가족회의를 통해서 공유하시면 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배치표에도 이 지역인재라든가 농어촌 자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 차원에서도 재수학원에서도 이거를 뭐랄까요 좀 집중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누적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재수학원의 컨설팅에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의외로 고등학교의 데이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어쨌든 지역인재나 농어촌 전형은 그 지역의 해당 고등학교의 나름대로 장점,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잘 누적을 시켜서 보관하고 계시고 또 해당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는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커뮤니티를 형성시켜서 거기서 데이터 공유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점대 학생은 몇 명, 몇 점대 학생은 몇 명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시고 우리 학교는 몇 등, 몇 등, 몇 등 또 이 점수대가 어느 정도 대학교를 갔다 이것도 조사를 해놓으시고 있고 심지어 우리 지역 해당 고등학교 애들은 애들이 지원해서 몰리는 거 예방하자 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하에 분산시켜서 지원을 유도하시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죠. 왜냐면 학교 하나가 애들이 괜찮은 자리 몰빵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분산을 시켜서 유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뒤에 기록하는 란이 있으니까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잘 기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제 문서를 꼼꼼하게 정독을 해줘서 숙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방향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꼼꼼히 조사하시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면 또 해당 완료됐으니까 체크하는 란까지 해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부탁이자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방감에 또 시험을 못 봤다고 방탕하게 보내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얻어야 되니까 부모님하고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데이터 해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기껏 머리 쌓아매고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 전체에 다 기록을 해두시면 도움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이트별로 활용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모험지원대학, 안전지원대학, 하향지원대학을 선택을 할 때 내 성적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적표 보는 법에 간단히 언급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다 하기에는 사실은 대단히 힘듭니다. 대학교 환산 점수도 계산하기 힘들고 그래서 대성마이맥, 이투스 모지 그리고 진학사 이 세 개 사이트를 구매를 하셔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사이트에 돈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보통 이 세 개를 써왔고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는 구성 원리는 똑같으니까. 근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이걸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투스 모지 아마 올해까지도 제가 무료라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받은 것 같은데 이투스 모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성적 분석을 너무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스 모지의 내 성적 분석을 들어가셔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어디 있는지를 선정해놓고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이투스 모지가 어떻게 잘 해놨느냐면 표준 점수로 나를 반영했을 때 100분위로 반영했을 때 또 과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한테 잘 이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별하신 다음에 21페이지에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투스 모지가 싫어서 다른 걸 하시겠다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이 내 성적 분석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검색하셔가지고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21페이지에 모지를 지우고 거기다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건 나중에 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투스 모지에서 내 성적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표준 점수로 했을 때, 그죠? 그리고 100분위로 했을 때, 그리고 과목 비율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국어, 수학, 탐구를 1대 3대 3 또는 10%, 30%, 30% 비율. 이건 대부분 자연계 반영 비율이겠죠.
또 2대 3대 3 연고대가 아마 여기에 가까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립의대 같은 경우 1대1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탐구가 오히려 적은데 서강대가 대표적일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뭐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 중하위권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대에서 이렇게 돌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 변형 비율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나름대로 점수를 계산을 해주고 너는 상위 몇 %다. 자,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능 성적표하고 다르죠. 수능 성적표는 100분위가 높은 게 좋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1순위라고 되어 있죠. 이 학생은 표준 점수를 했고 국수 탐 반영비율이 10대 30대 30으로 하면 상위 2.3% 안에 드는 성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3.45% 차이가 나면 생각보다 1% 안에 있는 인원의 차이는 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제가 원하는 학교는 이런 비율이 아니고 다른 비율인데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캡처할 때 제가 일부러 빼놨는데 이 밑에 다른 비율을 입력하게 하는 클릭 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의 반영 비율을 삽입을 해서 엔터를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표준 점수가 나와 있고 100분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은 보통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혼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느 사이트를 가도 그걸 혼합해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도 사이트를 돌리는데 너무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 있는 추세를 보고 예를 들어서 탐구가 30% 반영이다. 그럼 그냥 30%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볼까요? 표준 점수로 제일 나온 건 잘 나온 건 2.3%고 100분위를 점수했을 때 제일 나온 게 2.12%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 모홈이라던가 안전지원 대학을 찾는다면 활용 지표가 100분위로 주로 보는데 그리고 국어는 반영비율이 좋고 수학하고 탐구 반영비를 높게 잡아주는 대학을 하면 이 학생한테는 가장 유리한 대학이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죠? 2.3%고 2.12%인데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는 꽤 많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물론 밑에 입력하는 창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하고 여기는 반영비율이 다르다. 그러면 반영비율이 경향성이 비슷한 대학을 보고 100분위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거니까 클릭은 안 되지만 이 보기를 클릭하면 또 팝업 창이 뜨거나 아니면 창이 이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조건을 갖고 있는 대학을 보여줍니다. 즉 표준 점수 1대 3대 3으로 반영하는 대학, 이걸 보기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나 창이 바뀌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배치표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종이 서류로 다 찾기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겠죠. 이 학생은 이게 더 유리하니까 100분위로 국수탄 반영비를 1대 3대 3으로 반영하는 비율 대학을 보기로 클릭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가 문제냐? 클릭을 해도 봐도 막상 마음에 드는 대학이 적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몇백 명을 상담해 왔지만 클릭했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대학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지원 대학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럼 모험지원 대학은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하고 계산법을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사가 됐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셔서 뭐지? 21페이지였죠, 여러분들. 여기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정리하실 때 다시 한번요. 비율에 따라서 무슨 군 대학, 무슨 대학, 무슨 학과 몇 명, 명수까지만 기록을 여기다 쭉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군 대학을 제가 여러 개 뽑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여기 보기를 누르면 후보군 대학이 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모지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뭐 진학사라든가 대성마이맹에도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투스 모듈을 구입 안 했다 그럼 이걸 지우시고 뭐 여기다 다른 사이트 이름 쓰고 여기다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은 이투스 모듈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뭘 써야 되느냐? 종이 배치표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이 배치표. 그래서 이건 여러분 발품 팔아서 좀 얻으셔야 된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럼 종이 배치표는 제가 욕을 하면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공란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거기다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배치표는 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일단 동일 대학 내에 학과 순위를 판별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모홈 지원 대학을 선별하실 때 여러분이 모홈 지원하게 되면 무조건 최하위권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몰려서 경쟁률이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저는 중위권과를 모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고 왜냐면 한눈에 보기 좋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뭐 법학이면 법학, 또 전자공학이면 전자공학, 뭐 생명이면 생명 하는데 입시 시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동일 학과의 대학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건축학과 예를 들면 저는 짧은 지식이긴 합니다만 홍익대라던가 아니면 국민대라던가 아니면 아주 인하대 건축이 꽤 높게 잡아주고 있을 겁니다. 물론 서울과기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관련 직업군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모든 학과의 그 사회적 시각, 입시 시장의 시각을 모르십니다. 근데 이걸 종이 배치표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도 또 의외로 중요한데 그 종이 배치표를 세 장을 딱딱 피면 가나 다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소위 말해서 라인 잡기용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좀 힘드시더라도 인원수 총합을 좀 구해보시면 더 잡기가 편해지세요. 이건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잠깐 퍼져 누르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여기 써있는 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합하고 백분위 합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 합산 점수입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을 한 게 아니라 단순 합산 점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 누르고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그 합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수대에 해당되는 대학을 매직이라든가 두건, 형광펜, 색깔펜 하나 정해서 극한 전체를 네모칸을 칩니다. 그럼 이게 이론상입니다. 이게 절대는 아닙니다. 이론상 적정 지원 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칸보다 위에 있는 칸은 상향 지원 대학. 그러면 형광펜이나 매직을 다른 색깔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칸은 하향 지원 대학이 되는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제가 여기도 써놨죠. 종이 배치표 활용은 후보 대학을 선정할 때 해야 되는 거지 최종 판단은 무조건 온라인 배치표 보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과목별 반영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개를 다 조사라고 얘기 드린 거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적정 지원이어도 온라인 배치표 가면 80에서 70%는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빨간색이 들 겁니다. 왜? 과목별 반영비를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상향 지원 대학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지원 후보 대학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대학을 찾는 거니까 명심해 주시면 좋고 이거를 23페이지에 기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종이 배치표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샘플을 한번 캡처를 했는데요. 자, 이거 뭐 글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몇 년 전 거니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 배치 어떨 때 좋으냐? 일단 동일 대학 내 학과 순위를 파악하는데 편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드렸는데 요거 이제 대학교 두 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니까 색깔 다르게 한 거는 이제 다른 대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달라서 종이 지면은 한 개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게 최상위권과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최하위권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 대학 내 학과 순위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대학이 다른 데니까 이 대학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은 학과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가 최하위권과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모홈 지원을 하실 때 무조건 최하위권과보다는 지금 뭐처럼 중위권과 또는 중위권과가 좋습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대학하고 이 대학을 따졌을 때 이게 더 상위권 대학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첫 번째 파악하기 편한 거고 자, 두 번째 파악하기 편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자공학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대학에서 전자학과 순위가 알아보기 어렵겠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학과만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죠. 요 대학의 전자학과가 제일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도 활용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요 부분 지금 이게 빨간색도 좀 잘 안 보이긴 할 겁니다. 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눈에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 표준 점수하고 100분이 합을 낸 겁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도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 수능 성적이나 던 표준 점수를 계산기를 눌러서 100분위를 해서 총합을 내신 다음에 해당되는 칸을 지금처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수대 여기가 내 점수대다. 그럼 여기가 다 지원 후보군 대학이 되겠죠. 그럼 이건 이론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지원 가능한 대학이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칸보다 위에 있는 칸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반영 비율에 따라 다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지금 파워포인트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색깔로 여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 구간의 대학 중에서 써볼 대학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또 여기가 100% 안전지원 대학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지는 마시고 요렇게 다른 곳의 색깔로 요렇게 또 구간을 표시해서 여기서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학을 뽑아서 기록을 해놓으란 얘기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리가 아프니까 돈 내고 그냥 컨설팅 받겠다는데 그러셔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제 눈을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조사 철저히 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동일한 이미지로 왜 두 개를 해놨겠어요? 이런 거죠. 얘를 가군이라고 가정하고 얘를 나군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학생들도 마찬가지 같은 점수대니까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한번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수대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지원할 학생들이, 그죠? 여기에 지원할 학생들이 안전지원 대학을 찾는다면 이 점수대의 대학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다시 한번요. 제가 이거 없애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점수대 학생은 나군에서도 이 점수대에 지원을 할 텐데 나보다 상위권인 학생들은 여기를 지원할 학생들이 은근히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여기 지원하면 위험한 일 수 있으니 여기 지원한 학생들이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점수, 즉 내 점수대 대학을 안전카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지원해서 안전카드를 했던 학생이 여기 합격하면 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라인을 잡는 것도 하나의 요령인 거예요. 그럼 어차피 라인도 유튜브상에서 라인 잡는 법 얘기해 주는데 죄송한데 라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후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치 요령인 것처럼 장사해 먹는 사람이 나쁜 거지 라인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후보군 대학을 잘 준비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또 팁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어도 여기 있는 대학의 한번 인원수 총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대학의 인원수의 총합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물론 얘하고 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인원수가 많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많다 그 얘기는 각 대학에서 분산력이 좋다는 얘기인 거고 분산력이 좋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내 입장에선 합격률이 그나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지원 대학 후보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이 학생 때다 그러면 이거를 모험지원 후보군으로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인원수를 냈는데 인원수가 적어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 내가 이 점수대 라인이 그러니까 내 점수대가 여기여서 이 점수대 라인이 내 지원 대학이 애매한데 다시 한번요. 내 점수대가 여기인데 여기는 살짝 모험이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라인이 비슷한데 여기 인원수가 많아요. 그럼 여기 있는 대학이 여기서 합격한 학생들이 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학을 모험지원 대학으로 뽑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잡는데 종이 배치표가 좋기는 해요. 그러나 최종 점검은 뭘로 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최종 점검은 온라인 배치표로 하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뽑아 놓으셨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페이지에다가 이쁘게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요. 인원이 중요하니까. 가나 다군에 다시 말씀드려요. 표준 점수로 합으로 봤을 때 이게 내 점수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적정이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칸에 대해 해당되는 대학이겠죠. 후보군 대학을 쓰시라고요. 그럼 여기보다 위에 있는 대학을 여기다 정리하시라고요. 상향을 쓰시던 모음을 쓰시던. 왜? 나중에 우리가 합쳐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하향 지원. 즉 여기보다 여기 있는 대학을 이렇게 정리를 꼼꼼히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군 대학을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요? 요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투스 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진학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같이 해주신 다음에 제가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 문서를 봐니까 뒤로 갈게요.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내 성적 분석을 들어가서 나에게 적정한 대학, 모험지원 대학, 하향지원 대학을 선별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제 문서 있는 사이트별로 기록을 다 해두세요. 그리고 종이 배치표에 뽑아놓은 후보군 대학도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겹치는 대학이 뜰 거라고요. 이해되죠? 이투스에서 추천한 대학, 모험지원 적정 하향, 진학사가 추천한 대학, 대성마임에게 추천한 대학, 그리고 종이 배치표가 추천한 대학의 후보군들이 겹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27페이지에 요렇게 기록을 해두시라고요. 겹치는 대학을. 그러면 3개 사이트 플러스 종이 배치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페이지를 몇 장 더 출력하셔도 돼요. 그럼 나는 3개 사이트 말고 4개, 5개 사이트를 보겠다. 뭐 고속 성장도 보겠다. 그게 나쁘지 않은 자료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겹치는 대학을 출연한 다음에 모험지원 대학에서 겹치는 대학 그리고 내가 적정지원이라고 하는 겹치는 대학 그리고 하향지원에서 겹치는 대학을 이렇게 싹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보일 텐데 대학 어디가에서 과목별 100분위를 써놨을 거예요. 합격생. 그거를 여기다 2년치를 써놓으세요. 2년 전 거. 작년. 제 국수탐 박분위 쓰라고 이렇게 칸을 마련해놨죠. 그거를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대학 어디가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연세대 클릭해서 검색을 하시면 지금처럼 너무나 이쁘게 이게 점수가 다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못 찾겠다 그러면 네이버 가서 치셔도 돼요. 이건 제가 앞에서 여러분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한 요 페이지를 가지고 이젠 정말로 진학사, 대성마엠에 그 다음에 이투스 모지에서 거기서 합격 예측한 거를 꼼꼼하게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턴트한테 가시던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하시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내용이 그 문서에 다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전문가에도 있어요. 제 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밤새 클릭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쓸 대학이 손을 흔들고 있을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거를 다 27페이지 방금 보여드렸죠. 거기다 기록 정리를 해두시고 겹치는 후보 대학을 최대한 많이 선별을 해두신 다음에 컨셉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학 어디 가라든가 네이버 블로그 가셔서 합격생의 국수탐 100분위를 조사를 하세요. 왜냐? 진짜 중요한 컨설팅의 묘미는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100분위를 보고 내가 모험 지원한 대학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꼭 해주시고 제 문서는 17페이지에 해놨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투스 종로학원이 경쟁학원이긴 한데 특히 이투스는 거기 자료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여기 못 올려놓지만 수학 환상 공식표가 있어요. 그거를 비교해야 되니까 또 그때마다 대학 어디 가서 클릭질 할 거예요.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27페이지 기록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 사이트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성 마이맥은 저는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고 싶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비주얼 그래프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종이 배치표 3개를 딱 펼쳐놓는 효과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강력해요. 대성 마이맥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인지도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좋고 이투스 모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요새 개편해서 보기 더 편해졌고 진학사는 회원수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기록을 하신 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후보 대학을 선별했으면 여기 3개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0페이지가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가군에서 후보 대학 1 땡땡대 땡땡학과 몇 명, 국수탄 반영 비율 몇, 그리고 대학생 어디가의 국수탄 100분위 합격생 반영 비율, 대성에서는 합격 예상 점수, 진학사 모진 합격 예상 점수를 얼마 잡고 있는데 내 점수는 얼마를 잡고 있고 거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차이를 여기다 쓰신 다음에 여기다 상향, 적정, 하향 이걸 쓰시고요. 미리 설명드리지만 진학사를 가면 거기에 4개년의 경쟁률, 수시 이원 인원, 충원율이 너무나 이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를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 돌출 변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이상하게 영어 등급간 점수차가 너무 크다. 교차 지원이 된다. 여긴 탐구 한 과목만 쓴다. 여기는 제2외국어가 필수다. 영어 1등급이 필수 조건이다. 이런 걸 기록을 해두시고 이거를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후보군에서 컨셉을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후보 대학을 선정한 다음에 전체 컨셉을 짜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담하고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전문가분들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세요. 조사하신 데이터를 분석을 같이 해보시고 해석을 들어보세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준비 안 하고 컨설팅 받잖아요. 50분에 이거 절대 못해요. 지금 설명된데도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50분에 그 많은 대화를 검색해서 여러분 제시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버리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안전지원대학과 모험지원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들으시고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눠보세요. 그럼 컨설턴트도 긴장하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내가 조사한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것도 기록하는 거 만들어놨어요. 24페이지 7번에 담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데이터를 기록을 해두시고 컨설팅을 받으신 다음 컨설턴트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서류가 있을 건데 그거를 받아오셔서 여기다 기록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 근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 근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농어촌하고 지역인지는 제가 자료 적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해당 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나 재수생이라면 작년도 또는 고3이라면 예전 선배들이 합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알아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학교 입학처에 물어보라고요.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도 25페이지 9번에다 기록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컨셉을 가지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돼요. 즉 모험 위주냐, 안전 위주냐, 명성 위주냐, 전망 위주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34페이지에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요거 가족분들하고 꼭 확인하셔야 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험생 본인이.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제가 후보대학 1, 2, 3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헷갈리신 분들은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그 문서를 다운받으셔도 될 거고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를 가나 다군으로 고쳐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나 다군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컨셉별로 하는 거 가나 다군에 이렇게 3개 대학을 잡겠다 해서 기록하는 건 동일하죠.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거하고 차이는 여기에 제가 이 3가지를 추가해서 기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1화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안전 위주로 구성, 뭐 또는 모험 위주로 구성, 인서울대학으로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컨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향, 적정, 하향이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요새 학생은 몇 승, 몇 무, 몇 패라고 쓰죠 보통. 그리고 내가 지원 전략에서 안전지원대학은 이 대학을 중심으로 썼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래서 과목 반영 비율이 나한테 유리, 인원수가 많다,
또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좋다. 뭐 이런 거 마찬가지 모험 지원 대학도 뽑아놓은 이유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하시고 이런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컨설팅이 진짜 실력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이 대번에 파악하실 수 있고 사실 그거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이트의 세부적 활용법은 또 바로 제가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최종 마무리로는 요새 말씀드렸죠. 대학교들은 지금 학생을 모집하는 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시 박람회라든가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노골적으로 합격된다 불합격된다 이렇게 안 알려주세요. 이것도 제가 또 팁을 드려야 되겠네요. 노골적으로 주지 못하시고 이거 여기 우리 학교에 지원하시면 내년에 볼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던가 이게 애매한데 몰리면 못 볼 수도 있고 잘하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커트라인에 걸린다는 얘기일 거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합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저희 반 학생들을 통해서 해보니까 노골적으로 알려주시는데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특히 중위권 대학을 노리시는 분들은 꼭 활용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신 거를 또 여기다 기록 26페이지죠.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전체적 개관을 잡는데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메커니즘 시스템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또 제가 청시 컨설팅 시리즈에서 사이트 활용법을 또 추가적으로 찍는 걸 꼭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번 입시에서 여러분이 좋은 성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